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도교에서 노자와 장자를 병칭해서 노장이라 하지만 실제로 노자와 장자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노자와 장자의 차이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이제는 장자로 넘어가면서 장자가 왜 이 장자라는 책을 서술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동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부분을 척출한 원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노장의 차이는, 노자는 예를 들면 치허극수 정독하면 허의 극치를 다하고, 정을, 허를 다하기를 극치에까지 가고, 치허를 극하고, 허심을 다하기를 극치에까지 가야 하고, 수정독이라, 고요한 마음 지키기를 독실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허고 어떤 것이 정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용이 추상성을 가지고 범칭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장자의 특색, 노자의 특색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이러한 비구체적인 말을 허가 뭐고 정이 뭐냐, 바로 이게 허와 정이다. 즉 허정사상은 뭐냐, 우리의 몸은 메말라붙은 나무처럼 가지는 것, 마음은 꺼져버린 재처럼 가지는 마음, 이게 허정 두 글자다. 이와 같이 노자의 비구체적인 면이 장자로 오면은 문체의 구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에는 초월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실 것은 바로 이 내용은 노자에 비해서 구체성을 갖게 되는데 서술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문장의 표현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즉, 이 문해적 성격에서 보면 노자의 도덕경은 직서법입니다. 직접 서술의 방법이 많고 비유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자에 오면 모든 것이 비유와 우언으로 장자는 쓰여 있는 것입니다. 문체의 성격으로 보면 오히려 추상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용 면에서는 구체적이지만 문학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추상적인 함축적 요소를 가지게 되는 것이 노자와 장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장자의 사상적 발전이 뭐냐, 이 부분은 한 4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도대, 천대, 지대, 인역대는 분명히 노자의 글입니다. 도가 위대하고 하늘이 위대하고 땅이 위대하다. 도의 원리 개념이 위대하고 자연이라고 하는 천지가 위대하고 그 속에 인간이 위대하다. 이게 도덕경인데, 자, 노자에서는 위대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바로 장자는 뭔 글을 썼느냐, 이 위대한 점을 위대한 것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무기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지인은 몸 자체가 없는 거라고. 바로 여기에서는 도와 천지와 인간을 병렬하고 있지만 노자는 어떻게 하느냐. 내 한 몸 자체를 부정함으로 해서 크게 변화해서 바로 초월적이고 상승 개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자의 사상은 앞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물주와 함께 놀면서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경지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게 장자의 초월적인 상승 개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하인시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로 이것으로 따르며 진군명제라 참다운 마음자리로 모든 사물을 받게 관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라동체이기 때문에 객관과 주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득하여서 얻으면 거기에 거의 갈 수 있는 것이고 더 이상이 아니라 이것을 인할 뿐이다 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지극한 진리는 자득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극한 진리는 내 마음 자득한 데 있기 때문에 달관자는 인할 뿐이요 이 말은 따를 뿐이지 또 다른 강작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수능적 자세에 인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노자에서는 진인이란 말이 없는 것입니다. 진인이 없는데 바로 장자로 넘어오면 진인과 진지 개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인이라는 문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말은 참사람의 개념인 것입니다. 참사람. 참사람은 어떤 것이 참사람이냐? 진지, 참다운 것을 안 사람이 참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진인진지법인데 진인진지, 참사람이 참다운 것을 아는 그 대상을 뭘로 잡느냐? 천인개합이라. 하늘과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는 일체가 되는 지식을 갖는 것이 진지사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참사람의 참 지식은 뭐냐? 불역과하며 작은 세력이라고 해서 작은 집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거슬리지 않는다. 벌써 적다 많다를 따진다라는 것은 시비 분별을 한 것이다.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 두 번째, 불웅성이라 자기가 어떤 일을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을 영웅처럼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이게 불모사, 선비사자지만 일사자 뜻으로 어떤 일을 의도적으로 생각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공통점이 뭐냐? 마음과 알매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참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을 버린다라는 것. 진지의 제1조건. 두 번째, 진지는 뭐냐? 잠잘 적에 꿈을 꾸는 것도 의식이 있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지 않고 눈을 뜨면 잠을 깬다면 교자니까 그 잠을 깨서도 기교에도 걱정거리가 없으신 분, 눈을 감아도 생각이 없고 눈을 떠도 걱정이 없으신 분, 밥을 먹으면서도 단지 어쩐지를 모르는 것, 그 호흡만이 깊고 깊은 것, 바로 이것은 뭐냐? 무의상야라. 의식과 자기의 생각이 없어야 하는 거라고. 이게. 자,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정식지결,
나의 어떤 감정이나 아르마리와 같은 그런 집착 또는 거기에 묶여있는 결속을 풀어버린 거라고. 이게 모든 생각을 놓아버린 자리라고. 세 번째, 참다운 지식은 뭐냐? 태어났다고 좋아할 줄도 모르고 사람이 태어난 것을 좋다고 생각지도 않고 사람이 죽는 것도 싫어할 줄도 모르고 바로 이러면은 생사를 모두 초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에 불운이요 그 내가 태어난다고 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내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해서 마다하지도 않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사생지옥, 생사에 관한 나의 의혹, 이걸 타파하는 것이다. 생사를 초월한 것이다. 희로는 통사시하고 기쁨과 성냄은 사계절 자연계로 하나가 되고 염을유의라 모든 객관사물과는 바로 하나가 되는 거라고. 자, 이것이 모든 생명의 근원 속에서 객관의 세계와 모든 것과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상들을 집약해보면 장자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자, 여기서 먼저 아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는 노자라고 하는 게 은둔철학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도 옳지만 노자는 분명히 정치학인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노자 도덕경에 상선은 약수라 가장 훌륭한 선은 물과 같다. 이럴 때 가장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라고 하고 그 밑에 7가지 조목을 예시했을 때 상선 약수는 어디에 해당된 것이냐. 여기에 선자는 가장 훌륭한 정치를 말하는 선자인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정치는 물처럼 하는 거라고. 물이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점을 따르는 정치가 가장 훌륭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상선약수의 정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노자 도덕경은 순수한 은둔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난세에 처신하고 난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를 보여주는 외양지도에 적지 않은 면을 바깥으로 왕도 정치에 적지 않은 면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게 물론 장자도 내성 외양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자에서 생각하는 그런 정치수라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 장자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 노자가 이처럼 이 정치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장자는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말은 뭔 말인고는 자, 주관적인 내 자신, 객관적인 세계의 남에게 신심, 바로 바깥으로 내 몸은, 안으로의 내 마음은 이것이 주객 내외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해주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여 자신으로 요한하고 장자 사상은 자기 자신으로 더불어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안 되면 지기불가내야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면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여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장자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냐? 여인인 요하.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변화를 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라양망사상. 바로 객관과 주관이 모두 다 망각된 사상. 이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동화의 세계를 가져오는 것. 이것은 나와 남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내 자신, 주관적인 자신을 보면 겉으로의 내 몸이 있고 안으로의 내 마음이 있는데, 주관적인 내 자신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장자의 이 몸은 자연계로 더불어 항상 즐거운 생활을 요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순응하면서 내 몸이 안락한 걸 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행이니 이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사상에는 이런 고행에 의한 수련 과정이 없습니다. 장자 책에는 우리는 고행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고행을 통해서 뭘 하느냐? 바로 이 정진이라든지 이런 말 장자는 잘 안 쓴 것입니다. 자연계와 순응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 내 마음은 뭘로 하느냐? 대도와 더불어서 함께 노는 세상. 바로 대도를 인격하면 뭐가 되느냐? 조물주. 조물주하고 함께 즐기는 내 마음.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유독 천지로 더불어 내 정신이 오가는 자리. 자연계와 내 정신이 하나가 된 자리. 이와 같이 장자의 사상은 노자에 비해서 초현실적인 사상적 발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자에도 이러한 사상이 없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장자의 책에는 요순의 정치 같은 거 좋게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한참 세 단계 속에 최하위 단계로 치는 것입니다. 최하위 단계도 축에도 못 들어가는 걸로 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해당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처럼 노자와 장자는 내용면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도 문장의 기법은 보다 더 추상적인 내용으로 쓰여 있다라는 게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적인 면에서는 더 초월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자를 다 보시면 하늘을 바람 타고 날아다닌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천지의 기운을 타고 바람을 타고 우주의 끝까지 날아가는 이런 경지가 쓰이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 노자에 비해서 보다 더 초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네 번째, 장자는 왜 이 장자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느냐? 저술 동기를 보면 선영은 이와 같은 서문에 줄을 쓰게 됩니다. 불행이 성인모라고 불행스럽게도 공자가 돌아가셔 버렸고, 미연절하야 바로 도가 담겨있는 그 은미한 말이 끊어져 버림으로써 공자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도에 대한 깊이 있는 말이 사라져 버리니까, 자, 호랑이 없는 동산에 온갖 잡동물이 우려대듯이 채자백가가 모두 다 함께 시부렁대니라고, 이 시부렁대는 소리가 무의 금조 투명일세, 새들이 봄동산에 앞다투어서 우는 소리와 다를 바 없이
그야말로 백가가 쟁명이 된 것입니다. 백가가 다투어서 우러제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의 본질과는 다른 세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장자는 어시에 불능자금하고 글쓰지 않겠다라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스스로 금지하지 못하고 발이 그런 기어나야 고준한 문지와 아름다운 문장을 발하여 바로 장자라는 책을 써가지고 장자의 내용에는 뭘 주로 하느냐? 산엽신본하고 잎새를 떨쳐버리고 뿌리를 찾아가는 공부로 피지견심, 나무 가지를 헤치고 속을 볼 수 있는 공부를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 잎새와 이 나무가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온인과 근인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요순시대로부터 도가 내려온 것을 보면 요순시대에는 잎사귀가 떡잎이나 가지가 엉성해서 나뭇잎이 있고 가지가 있어도 뿌리와 속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나라 마렵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나라 마렵에 오면 거칠애가 너무나 승해지다 보니까 바로 잎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뿌리가 보이지 않고 가지가 너무 많이 뻗다 보니까 속이 안 보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잡다라는 것. 가까이는 뭐냐? 공자께서 이 인우와 애악을 중시하시는 것이 인우로서 행동규범을 절제하고 애악으로서 모든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훌륭한 일인 것입니다. 인우와 애악이. 그런데 전국 마렵으로 오면서 인우와 애악은 어떤 형태를 갖게 됐느냐? 인의의 본질보다는 애악의 본질보다는 거칠애로 넘어가게 된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제창했던 인우가 가식적이고 지나친 꾸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자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가 나무가지와 잎새를 쳐버리고 뿌리와 그 마음자리를 보려고 장자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이 말은 장자가 부득이해서 글을 썼다. 그러면 공자의 인의와 애악의 본질은 어디에 썼느냐? 자, 쉽게 말하면 공자께서는 이 사무라고 하는데 네 가지 없는 것인데, 무의, 무필, 무고, 무아. 사사로운 마음도 없고 사사로운 기필도 없고 사사로운 고집도 없고 사사로운 자아도 없다라는 거. 이 사무가 뭐냐? 이게 심학인 것입니다. 다 마음 닦는 학문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맹자가 말하는 호연지기, 이것도 마음 닦는 공부인 것입니다. 바로 인의예지라고 하는 그런 가식을 버리고 마음 닦는 공부를 근본적으로 밝혀야 되겠다. 장자는 공자의 거칠애를 벗겨버리고 공자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공자의 본질인 마음 공부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장자가 쓰였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벌써 전국시대에 이르면 유가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지향하는 인의가 아니라 하나의 허례허식으로 인의와 애악이 전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유가의 본질에서 벌써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감산스님은 장자라는 책, 이건 노자의 주소다.
노자에게 장자가 있다는 건 공자에게 맹자가 있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 공자는 원래 이리관지와 무이무필 무고무하라고 해서 마음 공부를 중시했던 건 사실인 것입니다. 조금도 거칠애를 숭상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차라리 사치롭게 꾸미는 것보다는 건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 속에는 내면지향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자의 사상이 전국시대를 흘러오면서 어떤 사상으로 바뀌느냐? 공자의 제자들은 더러는 공자의 본질보다는 공자의 겉모습을 따라가게 됨으로 해서 공자의 근본 취지를 상실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장자는 마음자리를 밝히는 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서문에서도 말했듯이 백가쟁명이 뭐냐? 백가들이 제자서를 쓴 이유가 뭐냐? 그건 대다수가 백가쟁명이가 뭔 뜻이 담겨 있느냐? 순자며 함의자며 묵자며 거기에 뭔 뜻이 담겨 있느냐? 좋게 말하면 부국강병인 것입니다. 나라를 부를 만들고 병력을 강하게 해서 천하통일의 패권을 지향할 수 있는 학설들인 것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패권을 잡을 수 있는 학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자신들의 벼슬 추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학문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학설을 통해서 출세지향적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장자는 이걸 반대한 것입니다. 학문은 출세지향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본질과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가는 것이지 벼슬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백가가 쟁명하고 학문의 세계를 이룬다라는 것, 이건 용납될 수 없는 세계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장자의 내면 추구, 장자의 인간 중심의 가치의 추구, 이것은 백가의 그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훌륭한 사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